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악음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하반야 바람일 설법을 듣기 전에 참회 의식을 하여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에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 백급 동안 쌓인 죄 한 생각에 다해 없어지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의 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회라 한다네. 참회지는 옴살바 모자 모지사다야 sabbaha 옴살바 모자 모지사다야 sabbaha 옴살바 모자 모지사다야 sabbaha. 자세를 바르고 편안하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근본은 뭘까? 근본이 뭘까? 이 세상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는 보이는 것과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러면 보이는 것이 근본이냐 보이지 않는 것이 근본이냐 이렇게 다시 물어봤을 때 보이지 않는 것이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거를 감당을 못하고 당황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보이는 것은 왜 근본이 아니냐? 보이는 것은 모든 게 그 수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가는 언젠가는 사라진다, 없어진다. 사람도 사람의 몸도 태어났다가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나 태어났다가 죽는 것은 근본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이제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 보이지 않는 것은 뭐가 없습니까? 있고 없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근본이에요. 있다가 없는 것이 근본이 아니라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는 것이 근본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인간에 비유해서 말하자면은 인간의 몸은 보이는 것이고 인간의 정신 작용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정신 작용을 4가지 단계로 구분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이제 느낌이에요. 느낌, 감각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이는 것에 대한 이런 받아들임이죠. 받아들임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안으로 받아들임이다. 이제 받아들이죠. 아, 저거는 무엇이고 저거는 무엇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종의 받아들임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좀 더 쉽게 말하면 느낌은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봤을 때 여자가 아주 뛰어나요. 느낌이 빠르다는 거죠. 그 빠를 뿐만 아니라 그 뭐라고 할까 아주 예민하게 세밀하게 받아들인다. 그걸 이제 받아들인다라고 했을 때 감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감각은 어떤 이렇게 촉수가 있어야죠. 뭘 이렇게 딱딱 보고 눈을 감고도 만져보면은 이것이 무엇이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런 어떤 느낌을 촉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자는 말하자면은 온몸이 촉수예요. 온몸이.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예민해요. 이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남자는 자기가 좋아하면은 접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접촉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여자는 자기가 좋아했을 때, 자기가 마음이 허락이 됐을 때 그 접촉을 허락을 하는 것이지 허락이 안 된 상태에서 접촉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자는 죽어버립니다. 그럴 정도입니다. 아니면은 그냥 뭐라고 할까 자기 몸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어떤 것이 접촉이 됐을 때는 몸에 무슨 벌레나 송충이가 붙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만큼 여자는 촉수가 발달됐다. 감각이 뛰어나다. 그래서 뭐 음식의 맛을 내는 거나 또 아니면 뭘 보고 느끼는 것이나 이런 것은 남자들은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자들은 그런 것을 세밀하게 봐요. 아주 짧은 시간에 이렇게 보는 것이 세밀하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 그런 것에 이제 작용을 많이 해요. 예쁘다 이런 것에 이제 작용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여자들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나 이런 걸 보면은 참 세련됐죠. 이제 제가 이제 서울에 가서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이제 앉아 있어 보면은 저기 남자들은 세수도 제대로 안 하고 머리에 빗질도 안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자들은 이렇게 살펴보면은 하나같이 옷 입은 태도나 또 머리를 다듬은 이런 그 손질이나 그런 걸 보면은 잘 정리정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내 얘기를 들으면은
웃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몸 정리를 깨끗하게 하지 않는 남자 옆에 앉는 것보다가 여자 옆에 앉는 것이 더 즐거운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 그런 차이가 나느냐라고 했을 때 여자는 감각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게 아주 예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여자가 있기 때문에, 또 여자의 미적인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평화스러워져요. 아마 여자가 없는 세상, 남자들만 있는 세상은 아주 삭막하고 재미도 없고 또 그런 어떤 즐거움 그런 것도 없고 뭐라고 할까, 자칫하면은 싸움이나 많이 하는 그런 투쟁 같은 것이 아마 사회 분위기로 지배를 할 겁니다만은, 다행스럽게 여자가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도 살아나고 또 남자들도 그런 어떤 혜택을 누리고 이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가정에서 부부 싸움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아주 사소한 것에, 그러니까 느낌의 차이 때문에요. 이제 아내가 시장을 가가지고 이것저것 이제 뭐 반찬거리도 사고 살림에 필요한 거를 이제 사다 보니까 꽃집에서 이렇게 꽃을 파는데 아주 예쁜 꽃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저기 예뻐서 지나가다가 감탄을 하고, 도저히 그 아름다움에 그냥 갈 수가 없어서 돈을 몇 푼 내고 꽃을 사서 집에다가 이제 딱 가지고 와가지고 화병에다 꽂아놨거든요. 그래서 꽂아놨는데 남자는 이제 퇴근해가지고 방에 집에 쓱 들어와가지고는 그 여자가 해놓은 꽃을 못 봐요. 못 봐요. 그러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거야.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무딘 거예요. 둔한 거죠. 이제 그랬을 때 또 괜찮은 남자는 그걸 딱 보고, 아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어디 있었나. 아유, 정말 아무개 엄마는 뭐 자기 아내한테 뭐라고 하든지 간에 참 미적인 이런 미의식이 놀랍다. 이렇게 하면은 그 아내는, 그러니까 여자는 너무 좋아하겠죠. 뭐 펄쩍펄쩍 뛸 정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를 알아봐주고 또 공감대가, 미의식이, 받아들이는 의식이 이제 같은 어떤 그것을 이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느낌, 감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상온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뭘 가지고 가면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를 가지고 물을 한 모금 마시더라도 물은 무엇으로서 구성됐다. 수소 두 분자와 산소 한 분자가 결합이 돼서 물이 됐다. 그래, 이 물이 깨끗한 물인가? 깨끗한 물을 먹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깨끗한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점 그 물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생각을 깊이 하는 거, 지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많이 하거나 생각을 많이 하면은 지각이 아주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여자들이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느끼는 점, 그걸 타고나는 그런 점만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날의 여자들은 느낌도 발달되어 있고 그 온몸이 느낌이에요. 느낌 덩어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각도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양쪽 다 갖추고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남자가 게임이 안 돼요. 뭐 20대 남자들은 여자들을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 여자들의
지각이 발달해 가고 있다. 그러니까 감각도 뛰어나고 지각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타고난 거죠. 그런 점에서 여자들이 뭐라고 할까, 더 장점이 많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목표 의식이에요. 내가 이런 뭘 느끼고 뭐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랬다라고 하면은, 나는 앞으로 과학자가 돼야 되겠구나, 아니면 우리 집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목표 의식이 생겨요. 그거를 이제 의지라고 합니다. 의지. 그래서 뭘 하다 보면은 의지가 저절로 생겨요. 그래, 어렸을 때는 자라난 아이들한테 앞으로 너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하면은 뭐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다가도 조금 더 지나면은, 아니면 다른 걸 보고 와서는 나는 군인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은 무슨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아니면은 요즘 게임 그 스마트폰에서 게임을 하죠. 게임을 만드는 그런 게임 만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등등 이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의지예요. 의지. 이게 이제 가야 할 길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느낌과 어떤 그런 그 생각하는 힘을 깊이 이렇게 가다듬었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은 이제 그런 어떤 예술적인 작용이나 아니면은 학문적인 어떤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것에서 이제 사람이 어떤 그런 전체적인 판단이 형성이 돼요. 판단. 그러니까 이걸 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판단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고요. 공간을 또 초월해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들이 미국에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미국까지가 굉장히 멀잖아요. 그래 미국에 멀어도 미국에 가 있는 아들을 떠올리면은 그냥 딱 떠올려요. 아들이 지금 무슨 생활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을 초월해 있잖아요. 공간은 여기서 몇 킬로가 떨어졌다, 어디에 있다, 이런 걸 초월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도 초월해 있어요. 여기 이제 오늘 춘천에 사는 이상필 불자님이 오셨지만, 지금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춘천을 설법을 듣다가 보면은 옛날에 20년 전에 친구 생각도 나고, 아니면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고향이 생각나기도 하거든요. 그게 과거 일이에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던 그런 거를 이제 설법을 듣는데 느닷없이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실제로 우리의 판단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도 초월해 있고 또 공간도 초월해 있어요.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해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생각이 대단히 뛰어나고 자기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그냥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하고, 또는 이제 나쁜 생각이라고 하고, 뭐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라고 하고, 그렇게 적당하게 생각해 버리고 말죠. 근데 이런 이제 느낌과 어떤 그런 그 지각과 의지와 어떤 판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잘 활용하지 않고 남 욕이나 하고, 남 미워하기나 하고, 남 질투하기나 하고, 이런 것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그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굉장히 중요한 정신작용,
그 정신작용에서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를 그 자기가 그 일으켜서 활용하면서도 그걸 소중하게 대할 줄 몰라요. 그걸 이제 소중하게 대할 줄 모르니까 마구잡이로 막 처리를 하니까 뭐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뭐 별소리 남을 흉을 봤다가 욕을 했다가 별별 짓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년 365일 다 똑같은 날이에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러니까 지구가 돌아가는 거 다 똑같은 날이죠. 그런데 인간이 새해다. 오늘이 이민년 설날이다. 이렇게 특별하게 정해서 조상께 감사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이게. 그렇게 자기의 정신세계를 이 세상의 근본이 정신작용이라고 했잖아요. 그 정신세계를 잘 알아서 그것을 제대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거를 그렇게 중요한 거를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를 지저분하고 더럽고 버려야 되고 인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그 나쁜 행위를 지어 먹는 것으로서 느낌을 갖거나 또 생각을 깊이 하거나 또 그 다음에 의지를 갖거나 판단을 하면은 그럼 뭡니까? 그러면 도둑밖에 안 되는 거죠. 도둑도 어떤 느낌이 오겠죠. 그죠? 또 남 욕하는 사람도 뭔가 느낌이 와가지고 내가 저 사람이 싫다. 저걸 그냥 없애버려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느낌이 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없앨까? 그러니까 이제 방법을 찾아 나설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지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을 찾아 나서도 내가 저 인간을 거꾸로 때릴 때까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목표 의식도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판단 그런 것도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간은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사실은 금덩어리인데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흙덩어리나 진흙탕으로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정신작용의 근본은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연기중도다. 내가 나쁜 것을 생각하면은 나쁜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내가 좋은 것을 생각하면은 좋은 곳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생각을 했을 때 좋은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허공을 하늘이라 그러죠. 하늘에 구름이 없어요. 그 하늘이 구름이 없는 것을 한마디로 푸른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푸르러요. 그럼 푸른 하늘에는 뭐가 있습니까? 밝은 태양이 있죠. 태양이 환하게 비치죠. 구름이 있으면은 태양이 가리워지는데 구름이 없단 말입니다. 푸른 하늘이다. 이런 것은 바로 밝은 태양이 빛이 난다. 그래서 내가 깨끗하다. 내 마음이 깨끗하다. 나의 정신작용이 깨끗하다. 라고 했을 때 내 생명에서 솟아나는 빛이 바로 태양이다. 광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서로 웃고 또 남 돕고 좋은 일을 하고 뜻을 찾아서 함께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를 이제 알지 못하면은 그냥 습관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온 습관대로. 습관이 뭐라고 할까? 참 수준 이하의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수준 이하의 습관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남 욕을 하면은 계속 남 욕하다가 죽는 거죠. 그걸 죽을 때 깨끗한 마음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남 욕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 죽을 때도 남 원망하고 하다못해 뭐 남편을 원망하거나 아내를 원망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죽으면은 그 죽어가지고
그 가는 곳이 어디겠어요? 누가 끌고 가서 그런 게 아니라 가는 당사자의 마음이 혼탁하면은 그 혼탁한 대로 결과가 나타난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안 하고 함부로 살고 쉽게 살고 제멋대로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이제 살아서 그렇지, 우리가 조금만 더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얼마든지 잘 살 수가 있고 고귀하게 살 수가 있고 자기 생명 가치를 높일 수가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고집이 세서 관심이 없고, 또 무지해서 뭘 모르니까 관심이 없고, 또 무슨 다른 데 빠져서, 그러니까 먹고 즐기고 자기가 뭔가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푹 빠져가지고 본래 그런 그 자기 가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시간 속에서 막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제 이제 그 대구에 사는 내 속가의 친구한테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 이제 아마 오늘 저 설이라고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 아무개 친구도 잘 있느냐, 누구도 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벌써 몇 명은 죽어버렸어요. 참 좋은 친구였는데 죽어서 안타깝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하고 이제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 이제 90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90까지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되물어 보니까 뭐 자네가 더 잘 알지 않겠나 나보고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봐라. 죽음이 어디 있는지 자네가 아나? 모른다 이거야. 그러면은 언제 그 죽음이 자네한테 오는 걸 아나? 그것도 모른대. 그렇지, 모를 수밖에 없지. 왜 모르는지 아나? 그래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이래 물어봐도 모르고 저래 물어봐도 모르는 거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마치 숨어 있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보이지도 않는다, 죽음은. 그리고 또 삶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언제 죽음이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학교 선생님을 했는 사람인데 그 얘기에 뭔가 느낌이 딱 와닿나 봐요. 아, 그래? 아, 그래. 이렇게 이제 그 전화 너머에서 그런 좀 놀래는 그런 모습이 제 생각에 보였어요. 아, 그래. 이러면서. 그렇지. 삶 속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언제까지 산다라고 하는 걸 모르고 산다. 그래서 나는 모르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내가 원래 70인데 70 이후의 삶은 다 덤으로 생각을 한다. 덤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언제 죽더라도, 언제 내가 가더라도 가게 되면은 기꺼이 가는 거지 안 가려고 발버둥 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살기 위해 가지고 나는 늘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 무슨 일을 공부를 하다가도 그렇고 책을 보다가도 그렇고 뭘 하다가도 내가 죽으면은 어떻게 되나, 죽음이 뭔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지금 하던 공부, 내가 이렇게 맛있게 먹던 그런 음식, 이런 것을 다 그냥 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아가면서 수시로 죽음을 생각하고, 또 내가 죽고 없더라도 내가 해오던 일, 우리 도피한사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준비를 하고 대책을 하나하나 세우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얼마만큼 받아들였을지는 이제 모르지만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이 아주 진실해져요.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정직할 수가 있어요. 거짓말하면 안 되거든요. 또 뭐라고 할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은 그걸 피하지 않고 뭔가 좀 더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 그리고 이제 뭐 내한테 돈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돈을 그냥 무턱대고 아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써야 할 곳에 마땅히 쓰고 또 즐겁게 쓰고 의미 깊게 쓰고 보람되게 쓰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움켜쥐는 것만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내를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나의 가치이지 어떻게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만이 최고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며칠 전에도 한 얘기입니다마는 중앙일보라고 하는 신문에 조영남이라고 하는 가수가 예스터데이라고 하는 그 글을 연재를 했어요. 그 내가 그걸 재밌어가지고 쭉 읽어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말이 한국의 남자들은 대개 두 가지랍니다. 첫째, 남자는 돈을 열심히 돈을 번답니다. 그래 돈을 벌다가 늙어가지고도 허리가 꼬부라져서도 돈 벌러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죽는데요. 그런 남자가 하나 있고 또 한 남자는 돈을 왕창 벌어놓고 그냥 죽는답니다. 하나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두 유형의 이제 남자들이 남자들이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걸 보면서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뭐 몇백억을 가지고 있다 이래 하는 사람들도 돈 벌려고 막 발버둥을 치다가 그냥 그런 손도 못 대보고 두 손 탁 놓고 죽어버리는 거야. 그럼 그 돈은 다 공중으로 날아가요. 없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벌었으면 뭔가 좋은 일을 한번 하고 죽어야 되는데 좋은 일은커녕 남 신세 망치고 죽는 거야. 아들 신세 망치고 마누라 신세 망치고 망치는 거지. 그 몇백억 되는 거 돈 쓰려고 해보세요. 술 먹어야지. 그 돈 쓰자면은 시간 보내야지. 쓸데없는 짓 해야지. 천하의 나쁜 짓은 골라가면서 해야지. 그러니까 못 망치고 신세 망치는 거 아니에요? 또 돈이 조금 먹고 살 만큼 있어도 돈 하면서 마누라나 남편이나 똑같이 돈 하면서 하다가 사람 도리도 못하고 그냥 이제 어느 날 가게 된다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한테 돈이 5억만 있다 하더라도 그 5억을 가장 지혜롭게 쓰기 위해서는 머리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연구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원래 이민년 설을 맞이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몇 살이 됐는데 언젠가는 죽는구나. 이렇게 했을 때 그런 화두를 떠올렸을 때 그 5억을 쓰는데 비결이 나타나는 거죠. 지혜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럼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5억을 잘 쓰고 이렇게 죽었어요. 그러면은 죽어도 박수를 받아요. 아무개 참 훌륭하다. 아무개 참 대단하다. 예를 들어서 그 5억을 누가 도피한사 약사전 지는데 내놨다. 이러면은 약사전 앞에다가 비석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죽고 없어도 그 정말 그 공덕을 기리고 박수를 치고 이름 모르는 남녀가 와서 그 기도하고 병 낫고 또 기쁘게 생각하고 부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뜻깊은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못하니까 5억은커녕 500억이 있어도 돈 한 푼 손도 못 대보고 꼴까닥 죽어간다. 이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작용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정신작용이 이제 이 세상의 근본이에요. 그래, 그 근본이었을 때 선한 것이 근본이냐 악한 것이 근본이냐? 물론 선한 것이 근본이에요. 남 흉보고 욕하고 남의 그 빼앗고 함부로 하고 싸우고 그런 것은 근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는 그냥 소멸되어 버리고 허무해지고 사람들한테 큰 피해를 입히고 국가를 망치는 그런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 밝은 그런 일을 하자면은 바로 내 생명이, 내 어떤 그런 정신 생명이 아름답고 또 생각이 깊고 또 의지가 뚜렷하고 또 판단이 명석하고, 이것이 바로 반야고 이것이 바로 푸른 하늘 밝은 태양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모두가 다 푸른 하늘 밝은 태양 아래 살고 싶어 하지 어두운 곳에 누가 살고 싶어 하겠어요? 추운 곳에 누가 살고 싶어 하겠어요? 따뜻한 곳에, 햇빛 찬란한 곳에 살고 싶어 하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게 사람의 본능인데 왜 그런 신성하고 깨끗한 본능을 등지고 어둠 속으로 기어 들어가느냐? 우리가 원래 이민년 설날을 맞이해 가지고 이렇게 절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어떤 고귀한 생명의 주인공으로서 앞으로 올해는 근본을 향해서 살아간다. 근본은 정신작용. 정신작용은 연기 중도에 의한, 밝은 것은 밝음을 낳는다. 어둠은 어둠을 낳는다. 악은 악을 낳는다. 남 욕하면 욕함을 낳는다. 그런 것을 버리고 선함은 선함을 낳는다. 즐거움은 즐거움을 낳는다. 남을 이익되게 하면은 나도 이익이 된다. 나라가 잘 되면 나도 잘 된다. 라고 하는 건전한 바탕 위에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갔을 때 그것이 참된 인생이다. 이 세상의 근본이다. 바탕이다. 이걸 이제 깨달으면 돼요. 그런 바탕이 그대로 튼튼하게 갖춰졌을 때 나도 좋고 돌아가신 조상님도 좋고 앞으로 태어날 후손도 좋고 모두가 다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법문을 들으면은 남자는 여자를 이해하게 돼요. 여자가 얼마나 촉수가 발달하고 감각이 뛰어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를 함부로 하지 않아요. 자기가 좋다고 막 접촉하거나 덮어놓고 껴안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여자는 너무 감각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는데 접촉을 하면은 송충이가 붙은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 걸 알면은 남자가 여자한테 함부로 하겠어요? 함부로 못하죠. 그건 모르니까. 모르면 뭐예요? 욕구만 있고 모르면은 짐승이죠. 그걸 짐승처럼 하니까 여자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그걸 싫어하는 거지. 그래서 세상에 정말 남녀간에 화목하게 살고 사회가 평화스럽고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뭘 한다고? 뭘 한다고? 법문을 듣는다고. 대통령은 매주 도피 한사 와서 설법을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좋아지죠. 그리고 이 세계가 좋아지죠. 인류가 좋아지죠. 그 설법을 안 들으니까 남자나 여자나 대통령이나 일반인들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엉망진창이야. 설법을 들어야, 깨달아야 참된 세상, 좋은 세상이 된다. 여러분들 원래 이렇게 정월 초하루날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설법을 듣고 조상님께 감사하고 조상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형식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 이 세상의 근본 되는 정신적인 큰 일, 고귀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바로 그 순간부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초리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 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령상을 떨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다 국토 성취한다. 나무마 반야 바람일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